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항상 하위권에 머물고 삶 있습니다. 만족도 지수가 꼴찌와 다름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이 느끼는 행복감은 오히려 크게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OECD 나왔습니다. 회원국 중에 가장 불행하다는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행복이란 단어를 적게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꼴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힘든 적이 더 많았어요, 경제적으로. 저는 그렇게 뭐 집안이 이렇게 막 유복하거나 그런 적은 딱히 인생에서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이제 그 롯데리아 이런 데 가면은 우리 어렸을 때 이제 불고기 버거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2,000원이었거든요, 2,000원? 그 당시에. 요즘에 이제 햄버거 2,000원짜리 없죠, 그쵸? 전 그거 먹는 게 그렇게 맛있었는데 그 당시 뭐가 있었냐면은 대리버거라 그래갖고 1,000원짜리가 또 있었어요, 1,000원짜리. 저는 그래서 불고기 버거를 먹을 바에 항상 대리버거를 2개 먹었어요. 저는 그때 그게 그렇게 행복했거든요. 저는 그 생각이 맨날 있었어요. 난 햄버거 5개도 먹을 수 있는데 진짜 내가 햄버거 5개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콜라도 먹고 뭐 내가 시켜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걸 다 내가 사 먹을 수 있으면 진짜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는요. 근데 저는 지금 불고기 버거를 2개 먹을 수 있을 만큼 경제적 여유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먹는다고 해서 저는 지금 행복하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 분명히 그것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안 행복할까? 정의가 좀 잘못됐던 거였어요, 정의. 저는 그걸 먹는다고 행복한 건 아니었어요. 생리적 욕구, 본능적 욕구를 채웠기 때문에 잠시 기분이 좋고 포만감이 들었던 거지 돌이켜보니까 그게 행복한 건 아니었어요. 이제 생각을 다시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럼 행복해질까? 정말 기분 좋게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1번 물질보다 체험을 선호해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언가를 이제 소비를 하잖아요. 소비를 할 때 대부분 소비의 기쁨을 물질에서 찾는단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죠? 그랬어요. 네, 그렇죠. 근데 많은 연구 결과들이 물질에 투자하는 것보다 체험에 투자할 때 우리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것을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넘어선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게, 여러분, 물질에는 감가가 있는데 추억에는 감가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추억은 가치가 계속 올라갑니다. 정확해요. 두 번째로는 몰입하라. 몰입. 칙스탠드 미애가 얘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과제가 너무 쉬워도 안 되고 너무 어려워도 안 돼요. 적정 레벨이어야 돼. 적정 레벨이어야 돼. 그러면 적정 레벨이 어떻게 찾아요? 실험을 하세요, 여러분께서. 여러분께서 뭔가 도전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미세 조정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약간 버거울 정도로 대신 극복할 수 있겠다. 그 정도의 수준을 맞춰서 내가 공부하는 시간도 그렇고 공부하는 양도 그렇고 공부하는 난이도도 그렇고 업무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가면 몰입할 수가 있고 몰입하게 되면 정말로 이게 이제 즐거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려면은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약간 버거운 정도의 과제를 하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거. 자, 세 번째로는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하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 생각을 안 하고 가다 보면은 타성해져요. 생각보다 그러고 의미 부여가 전부인데 의미 부여하는 분이 거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문구 있잖아요. 니체가 얘기했잖아요.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태에 견딜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천지 차이거든요. 퍼포먼스에서.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는 공부 하시는 일을 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없다면 만드세요. 없는 건 100배 낫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태도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세계에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현상이나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행복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거고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잘 조절하고 통제하면 어떻다는 건가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한 것 같아요. 사실 행복해지는 거는. 문제를 극복해야 돼요.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하고 싶다는 상태를 뭐라고 착각하냐면은 아무 걱정 없는 상태를 행복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실 아무 걱정 없는 거는 그냥 아무 걱정 없는 상태예요. 그거는요. 취준생은 뭐가 제일 힘들어요? 취업하는 게 제일 힘들죠. 그쵸? 힘들잖아요. 그쵸? 근데 취업하고 나면 어때요? 행복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쵸? 분명히 나한테 취업은 문제였잖아요. 그쵸? 근데 그 문제를 극복하고 나니까 어때요? 행복하단 말이에요. 문제를 극복하면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어떤 문제? 수동적 문제와 능동적 문제. 수동적 문제는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거, 이렇게 화재가 난다거나 사고를 당한다거나. 능동적 문제는 뭐예요? 내가 문제를 설정하는 거야. 설정. 도전이죠. 도전.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예를 들어 5,000명하고 얘기했다고 싶게 5,000명 2,500명은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 몰라요. 문제의 정의가 안 돼요. 문제의 정의가. 와서 다 행설수설하고 있어요. 아니 진짜로 그래요. 막 얘기해 나한테. 막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하는 거더라? 내가 막 그래 본인이.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은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은. 왜? 문제의 정의조차 안 되면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절대 없어요. 문제가 정의되면은 여러분이 쓸데기 없는 걸 포기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은 불필요한 거에 매달리느라고 엄청나게 에너지를 소모해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뭐가 문제 핵심인지 모르기 때문에 쓸데기 없는 거에만 계속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지쳐가는 거예요. 점점. 근데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적어보는 거, 이렇게 적어보는 거. 근데 진짜 여러분 그 되게 중요해요. 문제를 알려고 노력하고 문제를 올바르게 정의하고 그 시도를 똑바르게 하는 게. 그 이제 문제 정의를 했다고 칩시다. 이제 문제를 정의까지 했어. 내 문제가 뭔지 드디어 알았어요. 내 문제가 이거였어. 이제 알았어. 거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2단계 올라왔다고 칩시다.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은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은 단 한 개만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에 익숙해져 있어? 오지선다 익숙해져 있는 인생이에요. 딱 정답이 하나만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정답을 막 찾으려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는 진짜 해결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정의해 보려면은 문제를 써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정의하기 위해 고민해보고 노력해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문제가 정의되면은 답이 많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알아도 여러분 인생에서 상당히 많은 걱정과 고민은 사라집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극복하면서. 근데 저는 그 문제가 기왕이면은 이렇게 수동적인 문제보다는 능동적인 문제. 능동적인 문제는 도전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도전을 하면서 그 도전을 극복하시면서 평생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